근데 다 마스크도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에바야.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남녀 교제를 가로막는가를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것이 결혼까지도 막는가.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페미니즘 때문에 애를 안 낳는가.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안 나요? 대들기 기다리느라 애타는 냄새가 날 턱이 있나. 알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뉴스가 없어. 왜냐? 올림픽 의외로 재밌어. 한일전이 많아서 재밌는 거 같아요. 전 원래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안 보잖아요. 네? 안 보잖아요. 전 아예 안 보는데 한일전이 많더라고. 한일전이 많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한일전? 지금 이 시간에 야구 한일전 야구 한일전 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예. 나 8회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구우석 선수가 땅볼 상황에서 병사를 이렇게 만들려다가 1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서 이닝이 끝나지 못했고요. 저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정말 아쉬웠고요. 이어서 약간 흔들렸는지 계속해서 볼넷 2개를 내주면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야마다에게 싹쓸이 2루타를 내주면서 대표팀은 결국 일본에 5대2로 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한일전에서 이기면 뭐 4강, 8강이어도 은메달 취급 정도는 해주더라. 여자 배구도 일본 팀한테 이기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고 어제 터키 이겼는데 큰 감흥이 또 진짜요? 저는 갈아탔어요. 야구에서 여자 배구로. 그렇지. 야, 뭔지 터키는 뭔가 형제 나라잖아. 그치. 우리 형제 나라지. 6.25 때 도와주고. 근데 일본 애들이 6.25 때 뭐 했습니까? 이라니 아무튼 일본 분들. 아무튼 그래서 한일전은 많아 좋더라. 재밌더라. 그래서 지금 야구 한일전이 진행 중인데 그리고 멋있는 선수들 너무 많아. 맞아요. 저 맨날 그 밤에 들어가가지고 리플레이 보는 게 낙인데 요새 그 뭐지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관중석을 향해서 박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긴장을 풀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상혁 2m 30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의 스포츠 정신에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어요. 아까 회사에 안산 선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온대길래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야. 연예인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얼굴 이거만 하시고 얼굴이 어떻게 요만해요? 진짜 여기에 눈코입 있냐? 진짜 이거 이게 어떻게 얼굴이 요만하냐? 진짜 요만해. 그래가지고 와 나는 뭐 배우신 줄? 와 근데 탁 지나가는데 와 진짜 멋있다. 근데 뭐 보러 내려갔어요? 지키고 있었어? 아니 우리 그 라운 스튜디오로 올라오셔가지고 딱 그때 맞춰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진 뉴스 속에서 우리가 묻힌 뉴스를 좀 파헤쳐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자, 오 기자 첫 번째 아이템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파리 베를린서 코로나19 보건증명서 등 정책 반대 대규모 시위 기사인데요. 이게 최근에 유럽 특히 유럽이죠. 해외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이제 비롯한 집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이제 유럽에서는 백신 증명서, 그러니까 그린 패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여러분 쿠브인가 쿠브 그 백신 맞으면 그거 날라오잖아요. 나 맞았음. 네. 카톡으로도 되고. 근데 그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만 특정 공간에 들어갈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기차를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간호 인력, 소방, 뭐 경찰 인력 뭐 그런 이제 특정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그런 법을 좀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상식적이야.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도 이미 뭐 그렇게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네. 그 기차 이용을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몇 주째 지금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보건 패스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납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강동의 고양이님은 깝치다 죽을 자유도 자유라는 거겠죠. 저런 애들 때문에 전 세계 조벌가제가 안 끝납니다. 덕후의 익명님은 프랑스 사람들 자유론 하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이거는 자유론 안 읽어도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증명서가 없으면 전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제로 7월 21일부터 프랑스는 50명 이상 모이는 뭐 영화관, 박물관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 보건 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8월 9일부터는 이걸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그걸 제시를 해야지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차, 비행기를 탈 때도 그게 있어야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 비행기는 내가 먼 데를 갈 때 이용하는 거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는 거야? 그쵸. 조금 빡센데? 그래서 시위하는 그 영상들을 봤는데 대규모 시위대가 파리 시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백신 접종 등을 증빙하는 보건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시위는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파리에서만 15만 명 넘게 거리로 나섰고 프랑스 전역에서 20만 명 넘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Je suis là pour nos libertés fondamentales qui sont le droit de choisir et surtout en ce qui concerne notre santé, choisir d'être vacciné ou non. 특히나 이제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프랑스가 여름 휴가철인데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휴가지에서 시위를 한대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렇게 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뭐 지난 주말에 20만 명이 집회 공식적으로 집계된 정부에서 집계한 그 집회 참가자 수가 20만 명이 됐다고. 근데 다 마스크도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에바야. 에바야? 근데 이제 거기 들고 있는 뭐 팻말이나 구호 같은 걸 이제 보면은 리베르테라고 자유를 이제 막 외치면서 계속 그 구호만 외쳐요. 리베르테 리베르테 하면서 이제 외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에는 반대한다. 뭐 이런 티셔츠에다가 그런 거 이제 적어가지고 그게 이제 똘레랑스 아까 얘기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이다라고 써 있는 구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주사를 맞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건데,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건데 그걸 국가가 왜 강제하느냐, 뭐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그 마크롱 그 이렇게 얼굴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희화한 그런 그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마크롱을 거의 히틀러에다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독재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위가 사실은 격화됐던 게 유럽에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락다운 이런 거에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프랑스는 뭐 썩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크롱이 7월 12일에 TV 연설에서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 인력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보건 패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갑자기 시위가 격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마크롱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백신 의무화를 안 하겠다, 작년 12월부터 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국가는 이걸 의무화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백신은 급히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약물이고 의학계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의무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의무 접종을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화가 난 거죠. 시위를 해도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쓰고 해야 그 기본 그렇죠. 근데 그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맞아. 그러니까 선택인데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알아. 그 자유 뭐 이런 거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 맞았다고 해서 뭐 대중교통을 뭐 싹 이용 못하게 한다거나 막 카페나 이런 데 다 못 가게 한다고 그런 건 좀 약간 그건 좀 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주장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KBS 유튜브에 강가님이 아니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겠다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지? 이런 말씀 있었어요. 그 이게 되게 서구 문화랑 동양 문화랑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가 우선이고 프랑스 사람 한 번 우리 전화 연결 해도 우리가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가치를 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늘 약간 시위가 엄청 과격하다 그래야 되나? 그 우리가 보기에 과격해 보이는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어쨌든 프랑스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이런 자유, 표현 뭐 이런 게 되게 잘 지켜지는 나라. 우리는 개인의 어떤 그 권리가 조금 침해되더라도 자유가 약간 위축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약간 희생이 될 수 있다 이거고. 아니 마스크 쓰는 게 뭐 희생은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는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사안을 보고서 좀 인식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좀 불편한,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카페가 우리의 카페랑 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긴 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파리에 여러 번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침 출근 시간에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카페에 가서 서서 이렇게 커피만 신문을 봐.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에 굳이 카페에 들려서 신문을 봐. 그리고 동네 그 어르신들이 오전에 항상 나와서 거기 죽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벅 못 가게 하는 거랑은 좀 차원은 다르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 시위를 하면서 그런 옥 기자가 얘기한 그런 구호들은 이게 우리 정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약간 무슨 다른 문화권이라서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민주화에 대한 학습이 좀 덜 된 것 같아. 그 제 친구가 이제 프랑스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이제 프랑스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비하한 것 같다. 비할 거다. 프랑스 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렇다는 건데 코로나 초기에 이게 LTE 서비스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된다. 네? LTE 서비스. 아 이건 너무 5G.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를 타고 전파가 된다고. 전파니까. 전염이 된다고. 전파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 송신탑 있잖아요.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 부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연락이 안 됐어 당분간. 그래서 네. 오빠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망 그거를 송신탑을 부셔가지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됐대. 그 실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파리 사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 음모론에 엄청 빠졌구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빨리 탈출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프랑스 분들 미안한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막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마크롱이 그 인터뷰하면서 막 되게 막 소리를 치더라고. 막 소리치면서 정신 차려. 자유도 중요하지만 니네 엄마 아빠가 걸린다고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예전에 뭐 할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희 총선 때 그때가 코로나가 초기 단계였고 되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격리된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좀 화두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취재를 하면서 헌법학자랑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고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투표라는 거는 어쨌거나 민주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잖아요. 헌법에서 보장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게 이제 국가가 국민의 그 안전을 책임질 건강을 책임질 뭐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상충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코로나 이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결국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들이 좀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인내해야 되는 점들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그래서 이런 그 유럽에서 일어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 이탈리아, 뭐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고 봉쇄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국가가 이 뭔가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BS 유튜브 댓글 우리 정 기자 읽으십시오. 덕후 댓글도. KBS 유튜브에 넥스트님이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영화관 입장 가능하다고 한다는 게 좀 도를 넘는 강제성을 띠네. 증명서 없어도 마스크 쓰면 입장 가능하다든지 해야지. 우리나라처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덕후 익명으로 개인적으로 자유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현 방역 조치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기에 결국 서구 사회가 옳았다고 생각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환멸을 느낌. 저는 이 덕후 이분은 말은 전혀 동의가 안 되죠. 저는 이게 조금 너무 서구 문화에 대한 일종의 올려치기 같다라는 느낌도 있긴 했거든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칙을 지키고 있냐에 대해서 일단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건강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들 쓰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첫 문장부터 말이 안 돼요. 개인의 자유가 뭐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면 법이 필요가 없죠. 그쵸. 사람을 죽여도 뭐 자유롭게 냅두면 되겠네. 이건 제가 봤을 땐 납득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의 자유가 상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조직 이제 그 이 국가 사회로까지 퍼지다 보면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희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럼 횡단보도 건너는 이런 것도 뭐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아무데나 건너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생긴 이런 국면이 이제 그전에 없었던 게 생기니까 조금씩 그런 게 더 많이 이제 생겨나니까 다 조금씩 불편함을 다 나눠 가지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환멸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아야만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쿠브를 보여줘야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몸에 3상이 지금 진행 중인 백신을 개인이 선택해서 맞아야지 내 몸에 인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약물을. 확신이 없는 약물을 그거를 만약에 강제하는 게 되면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주는 쪽으로 어드밴티지를 주는 쪽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밥도 네거티브 규제를 하면 그럴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나라는 맞으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막아붙일 수 있는 상황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그냥 팔고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 어떤지 모르겠네. 파리도 지금 한 63%인가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뭐 선택적으로 안 맞는 경우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죠. 마스크 쓰는 게 힘들다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참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들 뭐 난리예요. 이게 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질병과 과학과 의학의 문제인데 뭐 종교 문제로 번지고 사회 문제로 번지고 정치 문제로 번지고 막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뭐 이런 게 사실 참 뭐랄까 나중엔 정말 이걸로 정말 책을 뭐 수십 권을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 다 쓰고 시위를 해도 마스크 쓰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템은 우리 정리욱 씨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이죠? 아직 안 왔어요? 네, 15분에 출발한대. 아직 멀었어. 제 아이템은 뭐 내용은 다 아시는 기사예요. 윤석열 호된 신고식, 뭐 부정식품, 저출산 페미 탓, 뭐 들어보셨죠? 네. 이미 논란이 된 지 며칠 지났고. 강병수 기자의 보도네요. 네, 뭐 기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손절. 왜냐하면 이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는 지금 시점에서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약간 정치부 아이템은 좀 의식적으로 피해 왔는데 굳이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조금 우리가 이 기사를 독해할 때 오해할 만한 소지들을 짚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댓글부터 읽어볼까요? 자, 엠팍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가 하나 읽어주십시오. 엠팍에서 쉐르망님이 남녀 갈등이 이대로 가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치명적인 결과가 되고요. 남녀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 가족주의 중심으로 남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되죠. 윤석열 예비 후보의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페미니즘 때문에 이 저출산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이제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 리포트에 나온 녹취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가지고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교제 같은 것들도 막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과해서 남녀 간 교제도 막 막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처음 듣지? 기자가. 근데 앞에 건 들었는데 부정식품 얘기는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들었는데 이것도 그만큼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나온 거예요? 페미니즘 얘기를 왜 저출산 하는 원인. 원인을 얘기하는데 네.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거는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꾸 이거를 뭐 구설 또 뭐 논란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이 기사들이 사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구설이나 논란이 아니죠. 명백하게 틀린 말이고 폭력적인 말이죠. 페미니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었는데 그 윤석열 캠프의 그 신지호 정무실장 정무 담당하고 있는 그 양반이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이 발언들을 해명하면서 이게 뭐 굉장히 과한 페미니즘이 그렇다는 거지 건전한 페미니즘은 굉장히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이 더 어이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그 논점에서 우리가 이런 해명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뭐 뒤에 이 부정식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페미니즘의 불건전성을 누가 이렇게 전유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할 만한 권위는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니 페미니즘이 근데 건전한 교제를 가로막는다는 그 논리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그 생각에서 비롯한 논리라고까지 건지. 말을 붙여줄 그런 문장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냥 실언이라고 쳐도 그거를 해명하는 캠프의 논리가 우리는 이 과한 페미니즘을 얘기한 거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해명이라고 하는 이 세태 이게 사실 더 충격적인 얘기죠. 페미니즘이 과하고 과하지 않은 거를 도대체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왜 그 5, 60대 남성들이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그 지금 페미니즘에 관한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아까 뭐 안산 선수에 관련된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논란을 조금 이렇게 벗겨보면 약간 지금의 세태가 이렇게 페미니즘이냐 아니냐를 마치 우리 옛날에 뭐 사상 검증하듯이 요거 말투를 쓰니까 페미야? 뭐 이런 책을 보니까 페미인가? 그렇죠. 집에 자본론이 있는 거 보니 너무 빨갱이고. 그러니까 뭐 한때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안 읽고가 뭔가 그 기준이 됐고 뭐 맞아요. 그걸 읽었다는 연예인 SNS를 막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그 커뮤니티 생활을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남초 커뮤니티가 좀 굉장히 그 확성기 역할을 하는 모양이야. 확성기 역할이 아니라 이제 남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게 있다 이거지. 여성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나 이제 남자들의 군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미러링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이제 그런 억압 같은 걸 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지금 젊은
남자분들은 내가 무슨 가부장제로 무슨 뭐 누구의 아버지나 이런 걸뭐 혜택을 받거나 누구를 억압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남녀 갈등이 격화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학생기 역할을 그 기사에서 한 것 같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기 역할 기자가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발언지를 이제 물어보니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산을 이제 그런 걸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언론이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남녀 싸움이 요즘에 아주 핫하기 때문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맨날 싸우니까 기자들은 이제 이런 게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감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쓰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보다 보면은 진짜 공감도 몇 개 없고 그냥 거기 안에서도 별로 취급도 못 받는 글들을 가지고 와서 학생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가장 자극적인 거를 가져와야 기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자놈들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 기사들은 뭐 그렇다 치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깔린 정서는 저는 다분히 그런 천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계산에서 아니면 자기가 뭐 모르고 한 말인지 뭐 그저 모르겠어요. 판단 영역 바뀌고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그 정서를 기반으로 한 발언이고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단지 뭔가 논란과 구설로 그냥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페미니즘이 그런 사상 검증의 어떤 목적지가 되는 지금의 세태가 대단히 천박하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 연장선상에서 이 유력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고 넘어가실 생각입니까? 뭔데? 달게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안이. 우리가 구설 논란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를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기사가 조금 더 한 발 나갔으면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그거를 개판으로 응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내용 좋습니까? 하지만 이걸 개판으로 이제 써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 어떤 건지 간에 기본은 이제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근데 페미니즘도 당연히 지금까지 당연히 이제 남녀가 이제 다르게 이제 취급받아 왔으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여성분이 억압받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맞추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제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리고 그 극단에 있는 얘기가 가장 또 자극적이고 사람들한테 또 욕하기 좋은 소재로 쓰이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틀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이제 과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과도기. 이때 뭐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도 막 뭐 주사파 뭐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자정작용을 거치고 이러면서 논의가 수기가 되고 이러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과도기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장통 같은 게 이제 뭐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잘 없으면은 일단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둘째로 자기 상식에서 납득되는 선까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처음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 딱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예를 들어서 극렬한 페미니즘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자를 혐오해서 남자는 다 막 꺼져라. 양남이 최고다. 한남 다 꺼져라. 한남충 아웃 뭐 이런 거라고 쳐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남녀 교제를 가로막는가를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려면 첫째로.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거죠. 둘째로 그것이 결혼까지도 막는가. 왜냐면 둘이 잘 연애하고 있는데 페미니즘 때문에 결혼 못하는가 이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셋째,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페미니즘 때문에 애를 안 낳는가. 또 이것도 이 세 단계의 논리 단계를 다 입증을 해야 다 점핑이 돼서 뭉뚱그려진 말이잖아요. 해야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윤석열 뭐 후보 막 엄청 미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그쵸. 이 세 개가 다 예스여야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디서 그냥 인상 비평으로 그냥 이러니까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그냥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저 같으면 되게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용기가 있는 분이다. 용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댓글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루리앱의 아야어여오요님이 근데 페미가 이성교제를 방해하긴 함.
인터넷에서야 페미니 안 페미니 지들끼리 못 죽여서 한다르지 밖에선 사귈 사람들 다 잘 사귀고 결혼할 사람들 다 잘 결혼하고 애 낳을 사람들 다 애 잘 낳고만 있는데 차라리 경제적 문제로 출산율 떨어진다 하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죠. 자 다음에 이모 언니 세대가 자녀 보육으로 경력 단절 호되게 겪는 걸 본 학습 효과도 있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있고 남녀 상관없이 20대들의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도 원인이 될 테고 또 결혼 연령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아기를 낳고 싶어도 불임으로 고생하는 케이스도 많다. 그런데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싹 지우고 페미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니. 그 제출세 메인 원인이라는 건 일단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돼. 제 친구 제가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20대 여성이잖아요. 그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왜 결혼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긴 한데 왜 안 하고 싶어? 이러면은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 때 더 잘 살 자신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아이를 갖고 이게 아이를 낳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출산과 육아라는 문제가 따라오는데 이거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그럴 바엔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정도의 인식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페미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님 저는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의 사례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저출산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이 이거야라고 박아버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전 들고. 이런 말, 그러니까 대립기에서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얘기할 자격이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 들고 해서 이게 좀 쉽게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그동안 언제 이거 페미니즘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검찰총장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대단한 용기. 그거 같네.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싫어하게 됐다 이 논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그 논리도 그거 그래서 건전한 교제가 가로막아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 같고 글쎄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냥 20, 30대 여성들의 화두가 페미니즘이 됐다면 그 페미니즘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고민을 국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안 했다니까.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결혼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자 이게 다음에 윈디님이 이 문제를 호된 신고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 넘어가 버리려고 하냐, 이렇게 퉁치려고 하냐, 무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왜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일부에 다뤘지만은 워낙 지금 뭐 부정식품 문제도 그렇고 데일리로 지금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뉴스로 일일이 소화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요건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대선 레이스가 이제 이어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TV 토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물어볼 기회도 생길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죠 뭐. 앞으로 저희는 뭐 잘 전해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의 후보들도 실언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적할 만한 실수들이 있죠. 근데 일단 첫째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실수의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나온 해명에서 드러난 가치관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실수와 해명을 다루는 기사가 이런 식으로 좀 병렬형으로 되기에는 곤란할 만한 이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단 뭐 그 이상의 뭐 판단이나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오늘이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신다는 금요일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명탐정 코난 보면은 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 알 수 없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에 업로드됩니다. 이렇게요? 네.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의 댓글 맛집! 대들기의 찰진 댓글을 다음 주에도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맞나? 그러신 것 같아요.